주님은 오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은 제가 미리 생각했거나 그 생각하다 자서 그 꿈을 꾸긴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전혀 상상치 않은 내용들을 꿈으로 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어떤 그 시대적 꿈에 관해서 얼마 전에 제가 꿨던 것은 제가 그 남겨지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 12시가 다 됐고 12시 5분이 되어 이미 그 시험관이 왔는데 제가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관이 왔음을 보고도 너무 피곤해서 잠시 졸았습니다. 잠시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실에 아무도 없는. 다른 교실을 가봤는데 다른 교실에도 아무도 없는. 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학교가 텅텅 비어. 그 시끌벅적하던 그 학교의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시험관도 감독도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 순간 두렵고 공허함과 아주 극한 극한 외로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절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절망.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 그 로봇 개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밖에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미 이제 휴거의 때가 지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통제되고 있었고 그런 상태임을 알려주신 거고 이제 믿는 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리로 빨리 와서 숨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숨고 도망 다니게 될 제가 운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로봇개를 제가 봤는데 정말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로봇개와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제 은행 시스템이 모두 이 손바닥 자체를 스캔하는 이제 때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인출하려고 갔는데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지문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 자체를 어디에다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니까 손바닥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손 모양을 봤는데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손바닥 모양이 징그럽게 아주 작은 바둑판 무늬처럼 이렇게 잘게 마치 무언가에 찍힌 것처럼 틀에 이렇게 찍혔다가 나온 것처럼 이런 모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을 스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뒤에 돈을 인출하려면 손바닥을 이렇게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돈을 뽑아야 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목적을 써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은행원과 면담 후에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결정해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그걸 따지면서도 화가 너무 났는데 화가 나서 따지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꿈을 꾼 오늘 우연히 이전 재생 목록을 찾다가 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마치 이렇게 손바닥에 어떤 틀에 찍힌 것처럼 이런 무늬가 있는 이 똑같은 모양을 이 영상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부터 G까지 모든 걸 판매한다는 온라인 쇼핑몰이자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밖에서 쇼핑을 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현금 또는 카드, 또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젠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손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아마존의 새로운 결제 방식은 바로 고객의 손바닥 모양을 스캔하는 것인데요. 이 아마존 원 단말기를 사용해서 인식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캐닝 장치에 손바닥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살짝 올려두기만 하면 즉시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 아마존 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 신용카드와 자신의 손바닥 정보를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마존 원 기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손바닥을 스캔한 뒤 인증을 완료하기만 하면 끝! 아마존 계정이 없어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2016년에 계산원도 대기줄도 없는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를 아마존 본사 1층에 오픈해 유통업계에 충격을 가져온 적이 있었죠. 바로 카메라로 습득한 영상 정보를 학습해 자동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Just Walk Out 기술인데요. 마켓에 입장한 후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담으면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고객의 행동을 감지하여 고객 스마트폰과 연동돼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마존고 매장 중 시애틀에 있는 2개의 매장에 아마존 원을 도입한 후 차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원은 정확히 말하면 손바닥 주름 같은 겉표면뿐이 아니라 손바닥의 안쪽에 정맥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보안 관점의 정맥 인식은 다른 생체 인증 기술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의 정맥 정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피부 아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혈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인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댓글과 같은 무시무시한 예측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비접촉식 결제라는 점이 아마존 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아마존 매장의 결제에만 사용하기에는 아깝죠. 아마존 원은 단순히 결제 서비스가 아니라 신원 인증 기술 그 자체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장, 공항, 테마파크, 사무실 출입까지 이 손바닥 정맥 인식 기술을 외부 기업들에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캔이 된 손바닥의 정보는 암호화되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된다고 하는데요. 생체 인식과 관련된 기술에는 꼭 개인정보 문제가 논란이 되곤 하죠. 아마존은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에 대해 손바닥 이미지는 암호화되어 클라우드상의 보안구역에 따로 구분되어 저장되고 고객들이 원할 경우 자신의 생체 정보를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아마존고와 아마존 원을 통해 이용자의 구매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체 데이터까지 직접 파악하게 되는 데이터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없이도 맨손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비접촉 결제 방식은 강력한 편의성을 지닌 거부할 수 없는 기술이 틀림없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모바일 결제 플랫폼 스퀘어도 이미 이 기술을 갖추고 있고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원 등장을 시작으로 바뀌게 될 결제 방식과 신원 인증 방식의 변화, 지갑이 아닌 손바닥에서 돈을 꺼내는 세상. 아무리 술에 취해 지갑과 핸드폰을 몽땅 다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을 했는데 작년 12월까지 있었던 은행이 갑자기 폐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근처 ATM 기기에서 보리를 봤는데요.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부터 은행 업무들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해봤고요.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바뀌는 5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은행과 ATM 기기를 점점 없앤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초역세권인 강남, 양재에서도 폐점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 분들이 늘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ATM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유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점점 줄이고 있는 건데요. 대신 기존에 남아있는 은행들의 업무가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ATM 기기를 줄이는 대신 STM 기기가 새로 도입됐는데요. 여기서 STM 기기가 뭐냐면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라고 기존의 ATM 기기에서 불가능했던 은행 창구 업무를 80에서 90%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S팀 기기에서는 손바닥 정맥으로 바이오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기존의 A팀 기기 업무를 포함해 통장 사본 출력, 체크카드 발급, 통장 발급, 보안카드, OTP 발급, 그리고 신분증 카드 발급기와 스캐너 기능도 있어서 대출 업무는 물론이고요. 휴일이나 주말에 카드나 통장을 분실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과 A팀 기기들을 축소시키면서 남은 은행들의 업무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또는 고성능 A팀 기기를 도입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있었던 동네 은행이 점점 없어진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셋째는 입출금 문진표 작성이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었는데 최근 돈을 인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문진표가 좀 더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자세한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어디다 사용할 건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은행 책임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고 해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강화됐는데요. 세분화되는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의 안내를 잘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1000만원씩이 아니라 900만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면담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1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가요. 그 다음 국세청으로 의심거래 현황만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A은행에서 하루에 900만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면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00만원씩 대 6번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원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입출금을 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그때 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거쳐 국세청까지 보고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자금,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증여세 때문에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 하나면 허무하게 뚫린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중에 비대면 실명 확인에 대한 개편안을 새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먼저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실명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면 인식 시스템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가짜인지 변조인지 그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 해당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고객 얼굴 사진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고객이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본인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